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연평도를 방문해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북한군의 어떠한 기습 도발도 허용하지 않도록 북한군의 사소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취임한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이 첫 현장 순시 장소를 연평도로 택했습니다.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꽃게 성어기에 NLL 지역에서의 적의 도발의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첫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북한군 포병과 해안포, 경비함정 활동 등 최근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서북도서 지역은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지역이라며 북한이 기습 도발 준비를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보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적 경비함정 및 침투 세력 활동들을 보면은 도발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적의 움직임에도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 연평도 최북단에 위치한 해군 전탐감시부대를 방문해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과 중국 어선의 활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절대 기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 충분하게 응징해서 도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최초 상황이 전개됐을 때 철저하게 강력하게 응징하고 보고되는 즉시 의장은 합동 전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는 의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생각으로 연평도 방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면 박살내십시오. 이순진 합참의장은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호와 K9 자주포진지 등 연평도의 핵심 타격 시설을 살펴보며 끊임없는 반복 숙달로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569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글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글 단체와 정부 인사,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한글이 없으면 우리 결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569돌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경축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글은 우리 결의를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말과 글도 모진 탄압을 받았다며 일제강점기부터 한글을 가꾸는 데 일생을 바치신 외솔 최원배 선생은 한글이 목숨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구촌 곳곳에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한글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문자가 홍수를 이루고 비속어 사용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우리의 말과 글은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한글날이 우리 모두가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네, 주중에는 공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전 교육단 교관으로 활동하고 휴일에는 한국어 선생님으로 변신하는 부사관이 있어 화제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문화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알리는 뜻깊은 행보를 받고 있는 특전맨 모태진 상사를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시장 내에 위치한 골목길. 이곳에 있는 광주 외국인 교육센터에 외국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 중 군복을 입어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 교육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태진 상사입니다.
모 상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일요일 이곳에서 하루 4시간씩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생일이 있어요. 한글은 생일이 언제일까요? 9일. 언제? 한글의 유래를 설명하는 모 상사는 학생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세종대왕 왕관도 써가며 강의에 집중합니다. 열정 넘치는 한글 선생님을 바라보는 외국인 학생들의 눈빛 또한 진지합니다. 그가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를 결심한 것은 6년 전. 재래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바꾸려다가 서툰 한국말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목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니고 있던 대학의 전공을 한국어 문화학으로 바꾸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에 몰두한 그는 도전 5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곧바로 광주 외국인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금전적인 거나 재정적인 도움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도움을 준다면 나중에 조금 더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정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모태진 선생님께서 한국어, 문화, 단어하고 선생님 재미있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모 상사를 거쳐간 제자만 어느덧 100명을 넘었습니다. 교관 경험을 살린 흥미진진한 수업 진행 방식은 많은 교육생들을 모았고 제자 중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가 현지의 한국 기업 취직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정예 특전전사를 육성하는 교관 임무는 물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브랜드 전도사의 역할도 계속하겠다는 모태진 상사. 한국어 교육에 대한 모 상사의 열정이 어학당 설립이라는 그의 더욱 큰 꿈에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회 8일째인 9일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행진을 펼쳤는데요. 사격과 근대 5종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고 양궁과 골프, 수영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종합순위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대회 8일째,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전에 출전한 신재훈 병장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신 병장은 9일 예천 진호 양궁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네스폴리 선수를 6대4로 물리치고 우승했습니다. 신 병장은 1세트를 26대28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2세트를 29대26으로 이긴 데 이어 나머지 3세트를 1승 2무로 앞서 합계 6대4로 승리했습니다. 신 병장은 앞서 열린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2관왕이 됐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해서 2관왕한 거에 대해서 목표 달성해서 되게 기분 좋고 선수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골프팀도 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국가마다 라운드별 상위 4명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단체전에서 브라질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방두환 선수와 맹동섭 선수는 개인전 2위와 3위를 차지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골프 남녀 개인전 금메달은 브라질 대표로 출전한 한국인 2세 루카스 리와 루시안 리, 남매가 차지했습니다. 수영에서도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가 추가됐습니다. 남자 평영 100m의 최규웅 선수가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자유형 200m의 장상진, 배영 50m의 정동원 선수도 귀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 여자 25m 군 속사 권총 단체에 출전한 박현주, 김다영, 장은자 선수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5m 군 속사 권총 단체에 출전한 남자팀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근대 5종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박동수 상병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준비했었던 만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되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이제 부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달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전에 구대한 일병이 동메달을 따냈고 사격 남자 단체 스키트와 육군 5종 여자 장애물 릴레이, 여자 축구에서도 동메달이 추가됐습니다.
레슬링에선 남자 그레코로만형 71kg급의 이정근 상병이 은메달을, 59kg급의 최형묵 상병이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에 이어 종합순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지난 8일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면서 고공강화 대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강팀들과 경쟁하면서 중상위권 성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 대표팀과 함께 참여한 국내 1호 고공강화 국제심판인 정일환 상사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정일환 상사가 공중에서 낙하합니다. 지상 1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원안에 정확하게 착지합니다. 정 상사가 2008년 낙하산을 처음 잡고 8년간 하늘에서 펼친 강화 횟수는 1000여 회. 국내에서 손꼽는 베테랑 중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가 올해 대회부터 시즘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고공강화 국제심판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고공강화 국제심판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여 명에 불과한 획득하기 어려운 자격입니다. 이 세계 군인 고공강화 선수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보면 반드시 CPC, 즉 국제 고공강화 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국제 심판 한 명을 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 국제 심판 부재로 인해서 이때까지 저희 고공강화 팀이 외국에서 심판을 지원받아 출전하는 실정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네덜란드에 가서 시즌 세미나, 국제 심판 세미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상사가 심판 자격을 따낸 종목은 고공강화 종목 3가지 중 2가지 분야. 반지름 1cm의 동전만한 표적을 정확히 밟아야 하는 정밀강화. 4km 상공에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다양한 대형을 만들어야 하는 상호 활동에서 심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영어 이론과 실기 시험을 통과하고 얻은 쾌거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고공팀 내 국제심판 부재로 인하여 세부적인 규정이나 그다음 대회 진행 사항을 잘 몰라서 선수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심판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선수들에게 잘 알려줌으로써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며,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훈련을 통하여 대회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팀 내에 꼭 필요한 국제심판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199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고공강화 종목에 처음 출전해 지금까지 6번 빠짐없이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정신으로 세계 강팀들과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남자팀은 중위권, 여자팀은 중상위권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정 상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고 여기 스포츠 강화에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각종 전술 임무와 그다음 대테러 임무, 그리고 그 임무와 부가적으로 시합이 있을 때 잠깐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선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특전사의 강인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정일환 상사. 앞으로도 우리 대표 선수들과 함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공동 취재단 윤현수입니다. 네, 대회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일정이 끝난 선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문경시의 문화관광 마케팅 중 하나인 문경 시티투어가 지구촌 선수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9일 오전 9시 문경 선수촌에서 관광버스가 각국 선수들을 태우고 시티투어를 떠납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문경세제. 관광명소인 제1관문으로 오르는 길에 선수들은 오미자차를 맛보기도 하고, 사극 촬영 세트장에서 우리나라 전통 복장을 입어보기도 합니다. 참가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대부분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문경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한 외국 선수들이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티 투어, 관광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또 경북의 문화를 느끼고 지금 계절적으로 한국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문경세제와 도자기 박물관, 전통시장 등 우리나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Very nice experience for me over here. So we also have the chance to visit the apple festival over here. I tried many kinds of apples. They are very juicy, very tasteful, and now I'm happy to see the first gate of Mungyong. 히잡을 두른 이란 선수들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둘러보는 등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으로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All of things is historical, so it's very nice and we enjoy from here. 9일까지 진행된 이번 시티 투어에는 약 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촌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와 전통 문화를 접하며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공동취재단 송민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국 메달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러시아가 금메달 51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27개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 중국이 금메달 2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35개로 2위, 브라질은 3위입니다. 금메달 27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9개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12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0개로 4위를 지키고 있고, 5위는 폴란드, 6위는 독일입니다. 네, 10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 주요 경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복싱은 오후 2시부터 영주 실내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은 이날 복싱에서만 무려 5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메달 11개가 걸려있는 수영은 오전 10시부터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금메달 5개가 걸려있는 태권도는 오전 9시 30분부터 국군체육부대 실내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금메달 4개가 걸려있는 레슬링은 오전 10시부터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금메달 5개가 걸려있는 트라이애슬론이 오전 9시부터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주 동양대학교에서 남녀 릴레이 금메달 2개를 걸고 선수들이 경합을 벌입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응원합니다. 네, 계속되는 메달 소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렸던 땀방울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정 어린 모습을 계속해서 국방뉴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